보자. 그래, 일단 해볼게. 한 개의 주사위와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6개의 동전 중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같을 확률은 그러면 주사위에서 1이 나오면 앞면은 한 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2가 나오면 앞면은 2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제 규칙성을 따져보면 앞면이 주사위가 6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굳이 기호로 쓰자면 이게 되는 거죠. 그걸 다 더해주면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육수는 공통 인수가 되는 거고, 안쪽은 6시 1부터 6시 6까지 더하는 거지. 그럼 이 안쪽 계산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항계수의 성질 때문에 이게 6승 마이너스 1이죠. 이의 6승 64니까 63.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나연이 이해돼? 이거 알지? 얘는 알지? 근데 왜 숙제 안 했어? 여기 봐요. 956번. 자, 갑을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 갑이 이길 확률이 이거 저번 시간에 안 했나? 했지? 잠깐만 풀게. 두 번의 게임에서 갑이 한 번 이기고 을이 한 번 질 확률이 25분의 8이라 그랬으니까 갑이 이길 확률을 P라고 하고 을이 이길 확률을 Q라고 하면 PQQP가 25분의 8이어서 PQ가 25분의 4고 얘가 5분의 1이고 얘가 5분의 4다. 그 다음에 4번의 시합에서 3번 이상 이길 확률이니까 이거랑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5분의 1 3개에 5분의 4 하나, 얘는 5분의 1만 4개. 계산은 안 할게. 957번. 자, 6명이 3명씩 두 팀으로 나누기 위하여 임의로 오른손에 손바닥 또는 손등을 너는 이거 뭐라고 해? 대댄치 맞죠?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다르대. 쌤 어디 살았었는데? 난 서울, 대댄치지 우린. 저도요. 난 서울 살다가 일산 살다가 김포 왔어. 저 서울 살다가 김포 왔어요. 대댄치. 나연이는? 대댄치. 예나는? 대댄치? 뒤집어라 엎어라. 아니 길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동네도 있대. 또 뭐 있었지? 똥 빨아먹기.
다르대 동네마다. 또 뭐 있었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손바닥을 낸 사람과 손등을 낸 사람의 수가 각각 3명으로 같으면 같은 쪽을 낸 사람끼리 같은 팀이 되고 반복한다. 2번 이하의 시행으로 팀이 결정될 확률이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은 그럼 한 방에 팀이 결정될 수도 있고 첫 번째 시행 때 팀이 결정이 안 되고 두 번째 시행에 팀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팀이 결정이 되려면은 6명의 사람이 있을 때 앞 3명, 뒤 3명이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이 16분의 5야. 됐죠? 얘는 16분의 11 곱하기 16분의 5분. 됐지? 이거 55고 여기 16, 16 곱해주면 위에 80. 더해주시면 됩니다. 91로 시작하는 거 3번.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86번.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고 3번 던져가지고 2가 나오는 횟수를 M,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할 때 I, N-N이 마이너스 I가 나오는 확률 구하는 거야. 오랜만이다, 그지? 그럼 이 지수가 3이 돼야 되네. 그럼 N-N은 3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지금 상자를 3번 던진다 그랬으니까 M이 3이고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이고 얘가 3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럼 M이 3 나온다라는 건 2가 나오는 횟수가 3. 그 다음에 M이 0이고 N이 3이라는 건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가 3.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이 3개고 이건 4분의 3이 3개야. 더해주면 이렇게. I 3승이 마이너스 I였던 건 기억나니? I 3승이 마이너스 I였던 건 기억나? I 곱해보면 돼. I 이렇게 3개 곱해보면 돼요. 알겠죠? 누가 지수? I 1승은 마이너스 1? 아 근데 지수가 양수잖아 이거. I분의 1도 I 마이너스 I긴 한데 그러니까 I 3승이 마이너스 I라고. 뭘 모르겠어요. I 3번 곱해봐. I 3번 곱하면 뭐야? 그러니까 I 곱하기 I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잖아. 복소수가 그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들 만들려고 만들어진 거 아니야. 됐지? 다 했어 이제. 이론수 펴.
이론서 5쪽. 안 가져왔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 그냥 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냥 둬도 돼. 그냥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만 해서 가면 돼. 이제 매년 확률 변수 단원을 가르칠 때 보면 이제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문장들이 다 너무 쓰레기 같아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와닿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변수라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배우신 게 variable이라고 맨 처음에 배우신 게 x 아니에요? 그쵸? 얘가 간단히는 모르는 숫자라고 해서 방정식에 들어가 가지고 역할을 하지만 함수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변수 x가 그냥 어떤 함수 안에 들어가서 함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변수 x는 어떤 함수 값 하나에 대응된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확률 변수 x는 어떤 함수에 들어가서 확률 값을 갖게 되는 변수야. 알겠어? 키워로 이렇게 써요. 변수 x는 함수 안에 들어가서 함수 값을 갖게 되는 변수고, 확률 변수 x는 어떤 함수 안에 들어가서 확률 값을 갖게 되는 변수야. 알겠어요? 끝이. 이렇게 정리하세요. 밑에 너무 쓰레기예요. 알겠죠? 그냥 뭐 좀 중요하다면 정의역이 어떤 시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표본 공간이 그냥 한 거야. 표본 공간이 정의역이다. 요 정도. 이거 뽑아줄까? 너무 심심하지 않아? 네? 뽑아줄까? 아니요? 어차피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px는 x.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값들을 다 조사하면 이제 확률의 분포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었다. 특히 이산확률 변수에서. 자, 이산확률 변수는 또 밑에 보면 확률 변수 x가 유한계의 값을 갖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x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저 정의도 쓰레기예요. 알겠어요? 자, 쓰세요. 셀 수 있거나 불연속적인 변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셀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연아 몰라, 나 오늘 이렇게 네 웃기지? 애 같네. 운유고 학생이 예를 들어 뭐 400명이야. 알겠어요? 근데 내가 400명의 키를 조사해. 니 키, 나연이 키, 애나 키 해가지고 400개를 조사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별량이 몇 개야? 400개. 셀 수 있네. 근데 걔 이산확률 변수야, 연속확률 변수야? 연속확률 변수예요. 키라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400개. 셀 수 있잖아. 이산확률 변수인가? 아니야. 알겠어? 내가 400명을 대상으로 니들이 뭐 한 달 동안 받은 문자 개수를 조사했어. 뭐 서연이 100개, 뭐 나연이 100개, 뭐 얘나 뭐 15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400명 거 문자 개수를 조사했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별량 몇 개야? 400개지, 400개. 400개인데 문자 개수잖아? 그건 이산확률 변수야, 연속확률 변수야? 이산확률 변수.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희나 몸무게 온도 같이 좀 연속적인 값을 갖는 이런 물리량 같은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수, 횟수 이런 것들, 자연수나 정수로 뚝뚝 떨어지는 것들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쓰세요. 횟수, 개수.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아,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너 왜?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변수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n개다. 아까처럼 내가 조사한 400개.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제 x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가로 방향으로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는 확률 값을 밑에다가 쭉 써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동전 3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몇 번 나오는 확률 이런 게 이제 앞단원에서 배웠던 거잖아. 근데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앞면의 개수를 이제 x라고 잡는 거지. 그럼 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부터 몇까지예요? 그렇죠. 0부터 3까지예요. 앞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쭉 쓰고 이 밑에다가 x에 대한 확률을 적는 거지. 앞면이 안 나올 확률 다 뒷면이니까 8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앞면이 3번 동그라미 3개니까 8분의 1이고 얘네들은 8분의 3,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 표 얘기하는 거야. 가장 큰 특징은 확률을 다 조사해냈기 때문에 합 자체가 항상 1입니다. 자, 여기 별표 치시죠. 아니, 이따 별표 칠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이렇게 확률 분포 표로 쓸 수가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함수라며. 그치? 그래서 함수로 쓸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쓰세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름을 지었어. 됐죠? 근데 우리 이제 한 4번째 배우는 거니까 혹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는 뭐라고 불렀었는지 기억나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다음 장에 나와. 하여튼 이름들이니까 잘 기억하라고. 성질은 2번만 발표하자. 여기 P를 다 더하면 1인 거. 아시죠? 이제 밑에 보면 이 이산 확률 변수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제가 우리 몇 번째 배우는 거지만 오늘 한 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통계랑 다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지금 좀 쉽시다. 6시 10분까지 쉬세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지금 고3 때 배우고 계시지만 사실 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빌드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통계라는 과목을 뭘 배우셨었냐면은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뭐 일반 학생 10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했을 때 이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오케이? 하면 이거 평균 어떻게 구했었냐면 얘 몇 점인지 모르죠. 근데 55점 맞았다 치는 거야. 그 계급값이라고 하거든. 얘 65점, 얘 75점, 얘 85점, 얘 95점 맞았다고 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점수 x라고 했을 때 이 점수 x의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기호로 2x라고 쓸 건데 이게 계산이 55점 1명, 65점 2명, 그 다음에 75점 4명, 그 다음 85점 2명, 그 다음 95점 1명 해가지고 이거 10으로 탁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했었단 말이지. 그죠? 근데 이거 이제 고3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로 나타나게 되면 내가 전학 가서 이 그룹에 딱 들어갔을 때 75점 맞을 확률이 10분의 4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 집단을 뭔가 하나의 이렇게 제비뽑기 모양의 주머니처럼 보고 내가 75점짜리 뽑을 확률이 뭐 1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정보는 없고 이런 정보만 있는 상태에서 점수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곱하는 이 행위 자체가 평균 속에 전체 도수가 녹아있기 때문에 평균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EX 어떻게 구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시그마라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간추려 놓읍시다. XKPK. 이렇게 간추려 놓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인데요. 분산은 뭐냐면 지금 10명의 수학 점수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점수들이 중간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편차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자기가 맞은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편차라는 개념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편차라는 애들을 평균 낼 수 있으면 이 집단의 산포도가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근데 편차는 평균을 못 내요. 왜게요? 더하면 0이에요. 어머. 그래가지고 수학자들이 편차들을 제곱하기로 했어. 그 음수가 없어지잖아요. 절대값은 남고. 알겠죠? 얘를 평균 내면 이제 집단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저거는 우리가 중3 때까지 분산을 계산하던 방법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와서는 다른 방법으로 분산을 계산하게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거든. 자, 봐봐.
지금 이렇게 하자는 거야. 내가 x1이라는 점수를 맞았어. 그럼 내 평균은 내 편차는 이거예요. 내 편차는 이거 마이너스 20. 근데 이걸로 평균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이걸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이걸 일단 제곱을 해.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하고 얘도 제곱을 해요. 근데 이제 65점 맞은 애가 몇 명이야? 마이너스 10 가지고 있는 애가 몇 명이야? 100 가지고 있는 애가 몇 명이야? 2명이죠. 그럼 저기다 2도 곱해야 되고 마지막에 10으로 나누기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작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1 제곱 p1하고 x2 제곱 p하고 xn 제곱 p 이런 식으로 남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np 마이너스 2xnp 마이너스 2xnp 이렇게 남아서 마이너스 2m이 공통 인수고 xp들이 이렇게 남아. 그 다음에 m제곱 p, m제곱 p, m제곱 p가 남는데 m제곱으로 묶어주면 p1 플러스 p2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뭐게요? 평균이에요. EX를 우리가 M이라고도 쓰거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M 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거 뭐게요? 어이구 1이야. 그래서 플러스 m제곱이 돼요.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쪽은 규칙이 비슷해서 시그마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보니까 이걸 제곱해서 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곱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냥 x의 평균이 아니고 x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기호로 x 제곱의 평균이요 이렇게 써요. 얘는 이제 굳이 이제 복잡한 기호로 만들어주면 이제 2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편차 구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분산을 조금 더 용이하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원래 원리 자체는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자는 게,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자는 게 분산이지만 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저한테 뭐라고 배우셨냐면 얘는 제곱의 평균, 얘는 평균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재평평제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세요? 쓰세요. 기억나? 안 나? 재평평제 기억 안 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약간 오렌지 초콜릿 같이 생겼고 이건 제주 감귤처럼 생겼다. 역시. 이건 딸기고 이건 말차예요. 알겠지? 넘겨요. 6쪽. 이제 x들 변신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할 거거든요.
내가 조사한 10명의 수학 점수가 있는데 이 친구 평균이 m, 분산이 v,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어. 그러면 근데 시험 보고 나서 5점짜리 문제 하나가 오류가 난 거야. 그러면 애들 점수 5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올려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애들 점수를 다 이렇게 5점씩 올렸어. 그럼 평균 당연히 어떻게 돼요? 5점 올라가요.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편차 조사해 볼 건데 점수를 같이 올리면 평균이 따라 올라오니까 편차가 안 변하거든? 이렇게 빼면 편차잖아? 이렇게 빼면 편차잖아? 그래서 분산이 안 변해. 오케이? 그래서 이 플러스 b라는 것은 분산을 바꾸진 않아요. 평균은 바꿉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지만 니들이 수학 시험을 쳤는데 전교 1등이 47점이야. Holy shit! 그럼 이거 성적표 발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쵸? 전교 1등이 47점이야. 100점 만점짜리 시험을 쳤는데. 그래가지고 점수를 다 2배 하기로 했어. 전교 1등이 그래도 한 94점 정도로 보이게.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평균도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지. 점수를 다 2배 해줬으니까. 자, 이 상태로 편차 조사를 해볼 건데 얘 빼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빼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우리가 분산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제곱해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v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v는 어떻게 생겨?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vx의 a 제곱배가 돼요. 끝. 알겠어요? 점수 2배 하면 분산 4배, 점수 3배 하면 분산 9배, 점수 4배 하면 분산 16배. 알겠죠? 근데 이제 점수들의 이렇게 음의 배수를 해도 편차 자체는 뭐 부호가 바뀌지만 이걸 제곱해서 분산을 구하기 때문에 분산은 항상 양수가 되거든.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표준 편차잖아. 그래서 이게 음수일 때도 가끔 있는데 이 표준 편차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상관이 없이 항상 이렇게 양수로 계산해 주는 거야. x의 개수를.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는 애들도 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표준 편차 구하라고 나오면 분산 계산해서 표준 편차 구했어요.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효율적이긴 합니다. 됐죠? 이산확률 변수 끝이에요. 여기다 뭐 이항분포 정도만 조금 추가하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할 거고. 됐지? 이제 마플 풀 거야. 응? 오늘 끝이야. 이 진도는 이게 끝이야. 마플? 그러니까 이제 유형 몇 개 보고 이제 숙제 받아가는 거지. 같이. 근데 꽤 될걸? 뭐라고? 네, 얘기했잖아. 금방 한다고. (212쪽이고) 숙제 미리 알려줄게.
그 이항 분포는 유형 하나만. 진도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배우셨던 부분이라서 유형 하나만 하면서 이항 분포 뭐였는지 살짝 떠올려 오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우리 문제는 2개만 풀고 갑시다. 그 1022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띄워줄게. 돼 있을 거야 아마. 한 번 더 해봐. x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는 거거든. 그럼 이제 2a 꺼내고 부분 분수를 쓴 다음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넣는 거죠. 그러면 2a 곱하기 11분의 10이야.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a는 20분의 11이에요. 시그마 하는 거니까 분수꼴이나 루트꼴 그 다음에 특이한 로그 달린 거 뭐 이런 게 가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표를 직접 조사해서 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1056번 해보세요. 1056. 아이 그럼요. 요거 해보세요. 1056. 약간 생각해야 됩니다. 10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기로 하는 게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게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앞면이 아예 안 나오면 0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면이 다 나오면 25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충 평균 내면 아마 125원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글쎄 100원짜리 좀 많으니까 살짝 평균이 올라가려나? 3번이 답일 것 같아. 한번 해볼게. 되나? 자, 금액의 비례값을 물어봤으니까 금액을 x로 놓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x를 조사를 해요. 0원, 50원, 뭐 100원 받을 수도 있고 150원 받을 수도 있고 200원도 가능하나? 그 다음에 250원도 가능할 것 같네. 동전 3개 던지는 거니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다 8일 거고, (250원) 받는 거랑 0원 받는 건 이제 하나죠. 50원 받으려면 요거 하나네. 그 다음 100원 받으려면 이렇게 2개 있겠네, 그지? 그 다음 150원 받는 것도 이렇게 2개 있겠네요. 그 다음에 200원 받는 거 이렇게 하나죠. 다 했네? 계산. 곱하고 더해주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300이고 600이고 800이고 1000이죠. 오, 125원이다. 100원짜리가 좀 많아도 평균이 125원이네.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별로 안 어려울 거야. 이제 가끔 이제 좀 튀는 유형들이 있으면 그것만 좀 잘 풀어가지고 질문 만들어 오시면 되는데, 오늘 숙제도 좀 덜 돼 있었으니까 월, 화, 수 좀 3일 동안 집중하셔가지고 밀리지 말고 다 풀어 오세요. 알겠지? 나인도 오늘 좀 덜 풀어왔으니까. 끝! 수고했습니다.